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앞으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세종학당 상반기 파견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세종학당에 지원하는 방법은 여기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링크대로 지원을 하신 후에 합격을 하시면 면접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학당 파견이 불과 저번 달, 그러니까 3월 추가 모집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세종학당 재단 채용정보 게시판인데요. 여기에 파견 공고가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계약직, 무기 계약직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상반기 세종학당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 추가 선발 면접 심사 합격자 안내. 날짜를 보시면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이면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그렇죠? 이제 4월 중반이 넘었는데 더 이상 추가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2023년 상반기 세종학당 국외 파견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상반기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모집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해보면 여기 있네요. 2023년 상반기 세종학당 국외 파견 선발 공고. 작년 11월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적임자가 없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임자가 없었을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권역별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만약에 다른 권역, 다른 나라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적임자가 없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런 국가와 권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1지망, 2지망과 관계없이 이 적임자가 없는 국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예 1지망, 2지망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국가라도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물론 지원자 중에 적임자가 없는데 마땅히 다른 국가나 다른 권역에도 적임자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낮고 보통 이렇게 인기가 있는 국가나 권역에 지원한 다른 선생님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선생님이 안 간다 하시면은 또 추가 모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 모집해서 올해 3월에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2022년 상반기 가장 최근에 끝난 세종학당 파견은 2022년 후반부터 진행됐던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학당 면접은 크게 3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 작성, 두 번째는 시강, 세 번째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교환 작성, 시강,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세종학당 국외 파견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의견까지 해서 총 4개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가장 최근 세종학당 한국어 파견 공고,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진행된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 교원을 계속 파견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추후에 있을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국외 파견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교환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 교환은 면접 전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 교환 작성에 대해서 2023년 상반기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 공고까지는 미리 교환을 작성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류 합격하신 선생님들에게 3가지 정도의 목표 문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환을 작성해 오겠습니다. 해당 목표 문법은 세종학당 한국어 1권에서 8권까지 있죠. 1권에서 8권까지의 세종학당 한국어 어떤 과, 특정 과를 콕 집어서 그 과에서 다루고 있는 목표 문법, 그렇게 세트로 해서 세종학당 2권의 10과, 세종학당 3권의 2과의 어떤 문법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에게 3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교환을 작성해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진행된 공고에서는
그런 거 없이 면접하시는 곳에 도착하시면 제이뽑기를 통해서 세종학당 몇 권 몇 과의 무슨 문법을 뽑고 거기에 대해서 교환을 즉석에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서류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미리 교환에 대해서 받게 되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게 선생님의 자력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교환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세종학당 1권부터 8권까지 사이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물론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가서 즉석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학당 면접관들이 원하는 교환이란 무엇일까? 혹은 세종학당이 원하는 교환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인데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에서 교육 지도안에 가시면 이 지도안이 교환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세종학당에서 뽑은 우수 교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세종학당 교환은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나중에 교환 작성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내가 눈여겨본 교환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작성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더 좋겠죠. 그래서 세종학당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에 오셔서 지도안, 교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강입니다. 시강은 짧게 5분만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중단하지 마시고 면접관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은 총 3분이 들어오십니다. 먼저 할 때 중요한 것은 발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으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뒤에 있을 면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여기 이것은 왜 사용했는지, 혹은 이 뜻을 모르니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라는 식의 요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스마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학습자 수준 이상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습자가 아는 문법이고 어디까지가 학습자가 아는 어휘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한국어는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세종학당 책을 다 다운받으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열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목표 문법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 1에서 8권이 1에서 4까지는 초급이고 5에서 8까지는 중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딱 뽑아서 보시면은 이게 초중급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방법은 국제통용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이라는 어떤 연구서가 있습니다. 그게 2017년이 가장 마지막인데 김중섭이라는 교수님이 국립국어원의 주관 아래 연구 책임자로 이제 진행하신 연구인데, 거기 보시면 한국어 초급, 중급, 상급, 따별, 어휘와 문법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국립국어원 안에 세종학당에 속해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시강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교환, 그리고 시강, 그리고 이미 합격한 서류를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시강 내용에서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 수준보다 높은 어휘나 문법을 사용한 경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면접관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종학당에 지원해서 면접에 가신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온라인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했는지, 줌을 이용했는지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파견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 있는 교원들, 현지에 이미 파견 가 있는 교원도 있을 수 있고 현지에서 채용된 교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당신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고, 혹은 갈등이 생기지 않게 가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역, 여러분이 선택한 권역, 국가에 대해서 왜 그 국가를 지원했는지, 그 국가에 당신을 꼭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실력이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꼭 가야만 하는,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남다른 애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선생님을 아무래도 더 뽑겠죠.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공통 질문이 되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교환과 또 여러분이 하신 시강에 따라서 나머지 질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앞으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2022년 8월에 세종학당에서 새로운 한국어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기존에 있던 세종한국어 1부터 8까지를 대체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책은 1, 2, 3, 4, 5, 6, 7, 8이었다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책은 1A, 1B, 2A, 2B 이렇게 4개가 초급, 그리고 3A, 3B, 4A, 4B 이렇게 4개가 중급,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2022년 8월에 나와서 11월에 혹시 교환 작성에 대해서 이 책으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까지는 예전에 하던 대로 세종학당 1에서 8권 사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세종학당 해외 파견에서는 교환 작성 하실 때 새로 나온 2022년 8월에 나온 세종학당 책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보도자료인데 대표 한국어 교재 세종학당 새롭게 태어나, 보시면 8월 23일 오늘 새로운 한국어를 공개했고 9월 1일부터 이제 발행한다. 그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종학당 현지 수업 과정에 맞춰서 이 책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세종한국어 세종학당 재단이 활용 예정.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학당에서 이 책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파견을 가는 저희 선생님들도 교환 작성을 과거 세종학당이 사용했던 세종학당 1에서 8권보다 새로 나온 세종한국어 책으로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당장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세종학당으로 파견한 선생님들께서 우리 세종학당에서 몇 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파견 가는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새로운 책으로 교환을 작성하라고 면접에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그 책을 써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전에 사용하던 세종학당 1에서 8로 면접을 보게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세종학당 파견은 한국 교원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꿈과 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이 살펴본 링크나 자료는 모두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도 한국 교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